이 학생들의 교실에까지 온라인 도박이 침범했다고 합니다. 2024년에 그 온라인 도박 관련한 범죄로 이 처벌받은 학생의 수가 597명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처벌받은 학생의 나이가 17세에서 16세로 내려갔답니다. 뭘 뜻하냐면은 이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,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 불법 이제 도박을 하게 해서 이제 빚지게 만들고 이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하는 짓거리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. 이제 어린 이제 청소년들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 헤어나오지를 못한답니다. 이 짜릿한 도파민이 이제 발산되는 이제 그러한 것에 한번 중독되면 답이 없다고 하죠. 일상생활에서는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그건 뭐 공짜로 10만 20만 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20만 원이 금방 60만 원 되고 80만 원 되고 이게 재밌는 거죠. 신나는 거죠. 근데 이제 더더욱 더 조심해야 되는 건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것들로는 이제 흥미를,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. 더더군다나 공부는 이제 완전 뒷전인 거죠. 나중에는 이제 눈이 뒤집어져서 뭐 그 온라인 도박하는 그것만 이제 보면 계속 이제 그게 빠져드는 겁니다. 그런 이제 헛짓거리들에 이제 취해서 사는 거죠.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그게 뭔가 싶기도 하고, 나라 꼴이 이제 청소년들에게까지 이 도박과 이 사기가, 이 빚이 이제 전파가 되는 걸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.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좀 그 온라인 도박이나 이제 불법 이제 뭡니까? 불법 사이트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좀 제발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거 하다가 걸리면 그냥 100년씩 때려야 됩니다. 50년, 100년, 200년. 그리고 그로 인한 이 범죄 수익은 전재산 몰수, 환수 조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까지, 가징금까지 때려서 100억의 사기를 쳤다. 예를 들어서 범죄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. 그럼 200억 때려야 됩니다. 200억. 그러지 않으면 그네들의 그 사기나 범죄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대한민국의 법이 허술하다라는 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소문이 나서 전 세계에 있는 사기치는 계장놈들이 다 이제 뛰어드는 거죠.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. 그게 이러한 짓거리들을 바로 잡으려면 엄격한 법 집행이 있어야 되는데 판사나 검사들이나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? 참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. 이놈의 나라가 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그냥 그들조차 이제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악인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, 좀 뭐가 많이 잘못했잖아요. 많이 잘못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되려나, 어떻게 바뀔 것 같나,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을,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. 이놈의 나라가 바로 서려면 그런 경제사기 관련한 처벌들이 무지하게 강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. 그러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.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부지런히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 관련해서 좀 개선이 되는지, 좀 바뀔 수 있는지,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주장이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, 지금의 모습도 결코 수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더 이제 혼탁하고 더 혼란스럽고 더 이제 이 범죄로부터 이제 연루가 돼서 이 재산상의 피해,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이제 정신건강 문제,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이제 생겨나서 이 부모들도 스트레스 받고, 그 청소년 당사자대로 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오려고 또 이제 이 되게 소중한 이 학창 시절을 이렇게 망치는 경우도 있고, 되게 좀 엉망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.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는 걸까? 참 이제 핸드폰,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되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범죄가 같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무서운 시대죠. 안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.
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, 우리의 현실들을 좀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들,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이 사회단체 아니면 이게 지자체, 정부, 뭐 여러 이제 곳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 거론, 관심, 또 어떤 예방책이 필요할지 이 언론이든 이제 각 시사 프로나 이런 데서도 많이 소개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 제정, 그리고 이제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제 대응, 대책 마련,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특정한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제 관심과 신경이 같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. 그래야 이제 개선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. 참 지금의 시대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. 아니 15세, 16세, 17세에 이제 어린 청소년들조차 그렇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시대다라고 하니 말도 안 거죠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, 이 현실이 얼마나 이제 혼탁해질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. 부지런히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안전하게 말입니다. 잘 좀 생각하고 지내보자고. 참 많은 것들을 궁리하고 많은 것들을 따져가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어떻게 되려나, 이 세상이, 이 나라가, 이 지역사회가 좀 괜찮아져야 될 텐데 괜찮아지긴 하려나 라는 그런 의구심도, 궁금증도 많이 생깁니다. 부지런히 살아가자고, 안전하게 말입니다. 우리가 겪고 있는,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현실을 결코 그냥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되겠지, 알아서 자정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놔둬버리면 그러한 것들이 이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퍼져서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도 그런 범죄에, 그런 이제 사기에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법적인 부분으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력 처벌,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전재산 몰수 100% 완수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경제적인 충격을 주지 않고서는 절대 그들이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서 각기각층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이상입니다.